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퇴 후에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까라는 제목으로 뉴스 클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뉴스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살고 싶은 동네의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부부의 황혼이혼이 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 또 10분 만에 피 맑아진 환자가 있는데 맨발로 걸어라 라는 세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겨레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살고 싶은 동네가 꼭 살기 좋은 동네는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요새 이제 부동산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또 똘똘한 한 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이 어떤 게 좋을까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교통도 있어야 되고 뭐 이왕이면 강남이면 좋겠고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을 구할 때 그 집보다는 동네를 더 살피는 편이다. 주로 동네의 풍경을 유심히 관찰한다라고 전명희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은퇴한 후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은퇴자들이 집 한 채 이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젊었을 때는 입지 또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여기저기 뭐 무슨 역세권 이런 것을 따라서 찾는 그런 일들은 우리 많이 보고 뭐 커피숍이나 그 지하철이나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면 대부분 부동산이 얼마가 올랐느니 어디가 좋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정말 진지하게 은퇴 후에 입지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전문가들은 어쩌면 그것은 사람이 중요할 때가 아닌가 얘기를 합니다. 귀갓길에 시원한 캔맥주 한 잔에 새우깡 한 봉지를 안주 삼아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가 동네에 있다는 것이 굉장한 위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은퇴 후 초기에 동네에 아는 형이 있어서 그 편의점에서 정말 이렇게 새우깡에 캔맥주를 한 잔 했던 그 기억이 너무 쏠쏠하고 그것이 참 행복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한참 전이죠. 이제 결혼해서 처음으로 이제 새 집에 아파트에 사는데 그때 이제 복도식 아파트였습니다. 그때 한 곳에 있는 그 이웃이 약간 선배님이었는데 다 같이 불러서 그 복도에서 그 뭐 삼겹살도 구워 먹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친해졌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정말 구수하고 '아 동네가 그게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집들은 뭐 보안도 잘 돼 있고 굉장히 으리으리한 건물들 뭐 대리석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주는 것과 앞에서 얘기한 만날 수 있는 사람 또 이웃과 따스하게 얘기하고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와는 또 사뭇 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집보다는 동네를 더 살핀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선택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어떠한 가치를 보고 어떠한 집의 부동산 가치가 오를 것이다 이런 것을 보는 대신에 오히려 내가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은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보고 그 중요한 키워드에는 바로 이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골로 삼고 싶은 빵집과 카페가 있는지 등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저도 저희 동네에 빵을 아주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서 그곳에 오고 가면서 빵만 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인사도 하고 또 단골이라고 하나 더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립고 코로나라서 이런 것이 좀 덜해지긴 했지만 은퇴 후에 정말 맛은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노부부의 황혼이혼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조금은 자극적인 기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황혼 이혼의 추이가 늘어가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로 약간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조사나 이런 것을 보면 주변의 황혼 이혼에 대해 공감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57%가 공감한다. 또 살면서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 뭐 65%뭐 그냥 빈말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경우는 커질 것 같습니다. 저는 리서치, 컨설팅,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한 주에도 뭐 많게는 정말 많은 약 100명 정도 되는 분들과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지난주에 어느 지역 사회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 50 대인데요. 저보다 어떻게 보면 동생들도 있었는데 굉장히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이제 식생활에 있어서
그 삼시세끼를 다 배우자가 해 주는 거고요. 또 나이 드신 선배님들도 당연히 배우자가 해 주는 게 맞고, 또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시어머님까지 모시고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체념하듯이 '아 이것이 나의 숙명이고 내가 하는 일이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가사노동 외에 다른 노동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사노동 외에 다른 것까지 있는데, 그러한 그 큰 부담을 지고 있었고, 우연히 한 그룹에서는 남성분과 여성분들이 같이 섞여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남성분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음식은 당연히 배우자가 하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먹는 거고 내가 이 먹는 것에 있어서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는 그러한 가부장적인 태도를 엿봤는데, 저는 솔직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성분들 어르신들의 표정을 봤는데 말씀은 못 하시지만 그 속에 굉장한 불만이 있겠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도 이런 것이 잘 나타납니다. 요코테 씨가 그동안 아내가 말은 안 했어도 오랫동안 쌓인 미움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남편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당연히 어떠한 가사 노동이라든지 이러한 뭐 호텔에서 돈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황혼 이혼을 한 70% 이상의 여성들은 "인내심은 바닥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인내심이 바닥이 난 게 뭐 "결혼 기념일을 챙겨 달라. 해외여행을 가자.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것이고 뭐 돈을 많이 준다."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물론 경제적인 게 중요하지만 같이 살다 보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서로에 대한 배려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나이 드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당연히 가사노동이 분리되어 있고, 또 남편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가사를 책임지시는 그 사모님들은 그 일을 익숙하게 또 감사하게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을 보면 환경이 바뀌어서 아침 서로 같이 식사를 나눠서 한다거나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게 중요한데, 데이터를 보더라도 여전히 여성분들이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이 되는데, 그 오래된, 그러니까 옛날의 사고방식을 가지신 어르신들일 경우에 그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고, 특히 삼시세끼를 다 챙겨서 드시고 하는 것에서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큰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서로에 대해서 배려를 매일 쌓아가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배려가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배려는 그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남편분들이 더 그 황혼 이혼의 원인이 되는 경우로 이렇게 데이터로 나오는데요. 불만이 여성분들이 더 많은 거죠. 남성분들 나이가 들수록 아내분에 대해서 불만이 거의 없어지거나 적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움이 쌓이는 것에서 이것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아주 사소한 거라고 선배님들이나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바로 배우자가 얘기할 때 귀를 쫑긋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집중해서 몸을 돌려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거라도 매일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해줘서 고마워라고 한다거나 "오늘은 힘드니 내가 이렇게 챙겨보거나 이렇게 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마음이 스르르 녹아지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특히 시니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아주 거창한 것은 아닐 수 있겠다. 바로 매일 아주 사소한 배려를 쌓아가면 좋겠다.' 이런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뉴스는 "10분 만에 피가 맑아진 환자가 있다. 해외 의사도 증언한 땅의 치유력." 얼스에서 얼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즉 "맨발로 걸어라."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 맨발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땅의 생명력, 이것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재발견하고 해석한 것은 이제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그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라는 책,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문들이 발표되는 것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그 인체를 지구 표면의 전자에 재연결하는 접지, 즉 부딪히는 것이
접지 않은 것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논문 제목에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걸 얘기하는데 결론으로 신체의 모든 장기나 조직 및 세포의 전기적인 환경이 안정화가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퇴직 후에 우연히 매일같이 동네 산책을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맨발로 걷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특히 비가 오고 깨끗한 환경일 때. 그러다가 거기에 빠져서 한 3년 정도를 정말 맨발 걷기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의 경우에는 제가 '맨발로 걷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과언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벌에 쏘인 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곳도 가고 싶어서 뭐 백두산 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위에는 뭐 그렇게 그 차량도 돼 있고 뭐 걸을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나 중간으로 가면은 거의 50년 넘게 보존이 돼 있어서 그 땅이 굉장히 푹신푹신하죠. 수십 년 동안 그 자연이 쌓아 놓은 그 푹신푹신한 곳을 맨발로 걸었을 때의 그 황홀함, 그 감사함 이런 것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평안함을 주는 거고요. 또 우연히 알프스에 갔어도 뭐 잠깐이라도 맨발로 뛰어서 아주 즐거워서 뛰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지리산의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것들을 이렇게 콘텐츠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체험을 하면서 그때 맨발로 걸었던 3 년은 제가 그 어떤 질병도 없었고 굉장히 몸이 건강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것이 지속되면 좋겠지만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그 많은 분들이 여전히 맨발 걷기를 하시지만 저는 최근에는 못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다시 한다면 어디서 하냐면 정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깨끗한 곳 또 자연과 하나 되는 곳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백두산처럼 정말 그 깨끗한 자연을 한번 거기에 발을 내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아주 간절하고 절실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맨발로 하는 것이 치유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처음에 제가 은퇴 후의 삶을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공교롭게 이번 주에 뉴스 클리핑 세 가지 꼽은 곳에서 보면 그 이웃이 중요한 거죠. 바로 내가 나가서 만나서 길거리에 만나서라도 가볍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나 차 한잔할 수 있는 이웃이 있는 동네. 그리고 나와 항상 어쩌면 평생 동지인 배우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눈빛을 마주치고 공감하고 아주 작은 사소한 배려 하나하나씩 더하는 것. 나아가서 자연을 거닐 수 있다면 자연을 보고 맛볼 수 있다면 굉장히 행복할 거고요. 여기에 만약에 하나를 더 더하라고 하면은 사람은 은퇴 후에 일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무조건 돈을 벌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나갈 수 있는 곳, 제3의 장소, 또 어울릴 수 있는 곳, 나의 자신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곳, 나의 태어난 존재의 목적을 파악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고 그 용어를 한 단어로 한다면 평생 현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벅찬 평생 현역이 아니라 그 현역은 바로 지역 사회에서 하는 자그마한 노인 일자리가 평생 현역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취미로 있는 독서라든지 누군가를 후원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작은 것들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세워가고 소박한 것에 감사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본 뉴스 클리핑이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